사실 인텔이 실적에 대한 이슈 나오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11, 12%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 없이 우리 시장이 가는 모습 역시 시장이 일정 부분 강한 파워를 우리는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는 하는데 AI 반도체 관련단에서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서 인텔이 나왔다는 거 중요한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쓰인 그 밑에 재료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자본 지출 이슈가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합 아니면 소폭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최대 리스크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매출단에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4분기 매출은 137억 달러 이 부분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은 좀 둔화가 되는 거죠. 122억 달러로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AI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디램과 낸드 더해서 기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 PC, 서버, 완제품 이런 부분 그게 인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텔의 수요나 매출 기회에 따른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최대 리스크 이것 때문에 1분기 매출액이 4분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됐다라는 거에 시장이 발작 버튼을 누르는 그래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 이슈 나온 이후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에 스토리지 기업들, 메모리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게 일정 특징이니까 보시고요. 이걸 잘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는 계속적으로 좀 추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중요한 연설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오픈 AI 이사회 의장의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이슈 나와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이 혁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빠르게 나오면서 그리고 선보이면서 이게 경제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능성으로 또 기대감으로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사회 의장이 이제 시장에서는 자본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자본과 그리고 어리석은 자본이 지금 혼재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술 계층 경쟁자가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거죠. 결국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후에 부적격한 기업 그리고 도태된 산업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남아서 또 산업 통폐합 M&A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적대적인 뭐 인수합병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 흐름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브렛 테일러 오픈 AI 이사회 의장과 같은 비슷한 말들은 그동안 좀 있어 왔습니다. 주요 투자자들도 공통적으로 언급됐고 그래서 머니코드에서도 이제 AI 시대는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언급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데 어쨌든 AI 버블 가능성은 있지만 이 의사회 의장조차 그러나 AI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직 발전 곡선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결국 왔구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서 괜찮은 기업 가리기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발표죠. 원래 이제 머스크 CEO는 다보스 포럼에 연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하루 전 이제 깜짝 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면서 결국 발언을 했네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과 이제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앞서서는 CNBC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앞서서 오픈AI는 테슬라가 결과적으로 4%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와 로봇 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올해 말에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 보급 예사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거의 미국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실패했었죠. 그리고 이런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FSD라고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장착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완벽하게 당국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가가 출렁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스틴의 약 50대 로보택시 운영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일부는 아예 뭐 감독관도 없이 완전 무인으로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리스크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는 연말까지 1,000대 로보택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상 이런 의견도 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올해 말 정도에 저녁에 로보택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급 예상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국, FSD 승인 기대까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로보택시가 다니는 모습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모습일지. 어쨌든 올해 말에 보급 예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는 이제 웨이모인데 웨이모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보택시만 두고 봤을 때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는 이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미 6개 도시입니다. 오스틴, 애틀란타,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등에서 2,500대를 운영해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마이애미 서비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대기자도 확보했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레벨 4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레벨 2입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테슬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대형 은행사와 함께 그런 딜을 추진한다라는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게 이제 월가 4대 은행과 사상 최대 IPO 논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초반 조금 시작하고 나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또 테슬라 CEO가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AI 발전의 최대 제약이 에너지, 전력 부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자연 냉각 에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 가성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주 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부분도 좀 꺼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는 게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는 자율주행 말씀드렸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말에 시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AI 지능이 엄청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5년 내에 인류의 머리, 두뇌, 지능을 모두 총합한 것보다 AI가 훨씬 똑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미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보편적인 풍요 시대 이런 부분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다 투자 포인트에 오늘 서려 있네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5,000피 주역을 만든 그런 성공 동력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열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딱 시작하자마자 2차 전지 관련주가 튀었다가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잠시 뒤로 빠졌지만 다시금 부상할 수 있는 K배터리, 전고체 관련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해서 첫 번째 머니코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주 사실 전기차 캐진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었고 작년 떠올려보면 ESS라는 강한 성장 모멘텀이 붙으면서 불을 뿜었다가 다시금 주춤하다가 현재 만난 게 이제 로봇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터리 차기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이후에 K배터리 관련주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에 대한 그런 개념 이해나 저 로봇에 대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로봇, 아틀란스 이런 로봇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이런 부분이 잘 장착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딱 봐도 가슴 저 부분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그런 탑재 공간의 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봇은 여러 가지 작업 활동을 하는데 그 고난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출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 하나 움직이는 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질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하게 되는 게 중국 배터리와 K 배터리입니다. 근데 중국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중국 LFP 배터리죠. 근데 LFP 배터리만으로 안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뭐 안전성 이런 우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삼원계 우리나라는 이제 삼원계 잘하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약 30% 낮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밀도 높고 어쨌든 그런 배터리가 딱 장착돼야지 로봇들이 막 다닐 수가 있는데 밀도 낮고 무게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LFP 배터리만으로는 탈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잘하는 삼원계 NCM 배터리 이게 이제 적격이다라는 부분으로 테슬라나 현대차가 K 배터리와 협력하는 흐름들이 자주 언급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한국의 NCM, 삼원계 배터리가 유리한 이유는 LFP가 없는 강점을 갖고 있죠. 여기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최근 많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게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독주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략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배터리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원계가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LFP 배터리 대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원계의 에너지 밀도 여기가 챙길 수 있고요. 게다가 LFP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정성 이런 부분도 더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역할을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집 안에 들어온 로봇 절대 불이 나면 안 되죠. 화재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극히 낮추고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K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은 더 눈여겨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점수를 지금 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K 배터리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3, 4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테슬라 옵티머스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46, 80 배터리 탑재 이런 게 이제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베어로보틱스라는 기업과 함께 배터리 공급 MOU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한 생산용 이런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부분에서는 또 한 번 에너지 솔루션이 불기둥을 뿜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와 이제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 전용 배터리를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긍정적인 힘이 나올 수 있을지 워낙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눈여겨보는 예전부터 좀 전략을 세워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 도출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 시기가 언제냐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로봇 산업의 현장 배치는 2028년 전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벌어들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후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 비슷하죠. 이 전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긍정적인 게 한 번 충전하면 꽤 오랫동안 로봇이 활동할 수 있고 배터리가 방전됐다가 하면 스스로 가서 교체하는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하면 신기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연출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이제 배터리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제조사의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K배터리주가 로봇을 장착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캐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글로벌 시장에서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